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조선시대 단오정경과 화가 신윤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딸바보 효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빠들 중에 딸바보라고 불린 아빠들이 많죠. 예. 혹시 아나운서님도? 네, 저는 그냥 바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왕들이 시집간 딸들이 보고 싶어 했던 왕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제 출가시켜놓고 그리워하는 거군요. 그 대표적인 왕이 효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효종은 병자호란의 어떤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을 준비하는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 청나라와의 전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요. 물론 이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딸들에 대한 애정은 매우 각별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종이 어떤 왕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조선 효종은 아버지 인조를 이어 조선 제17대 국왕으로 즉위하는 왕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왕자였습니다. 예. 왜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현세자를 아시죠? 네. 소현세자가 형이었잖아요. 본인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조는 자신의 왕비 인열왕후 청주 한씨와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네. 그중에 첫째가 소현세자, 네. 둘째가 바로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셋째가 임평대군, 넷째가 혼인하기 전에 죽은 용성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복림대군은 둘째였기 때문에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죽임을 당했죠. 네. 근데 원손에 봉해진 소현세자의 맏아들도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정조의 예를 그렇네요. 생각하듯이 네.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지만 원손인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인조는 이 원손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소현세자가 죽은 지 그 이듬해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민혜빈 강씨, 세자빈이죠. 그 며느리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3명을 모두 제주도에 유배 보냈어요. 그때 원손이 겨우 11살인가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예. 조선시대 있잖아요. 요즘 왕가나라는 영화에서 뭐 유배 보내면 형조 판서가 와가지고 그 동네가 잘 될 수도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유배지도 뭐 예를 들면 내륙으로 가느냐 그렇죠. 또는 섬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매우 커요. 예. 특히 제주도로 보낸다는 거는 가다 죽으라는 거예요. 배가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겨우 작은 배 타고 그 며칠을 걸쳐서 풍랑을 헤쳐가면서 도착해야 되는데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채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린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이제 막내 아들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원손이 죽어버렸고 그 뒤 세자 책봉은 누가 했느냐? 당시 정권은 인조를 왕으로 즉위시켰던 반정 공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특히 이쯤 되면은 인조는 매우 무능한 왕이 맞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공신인데 이 복림대군의 장인이 바로 반정 공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신 세력의 사위가 이제 왕이 됐고 그렇죠. 그 공신들은 이 복림대군이 세자가 됐기 때문에 차후 왕으로 즉위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복림대군은 세자가 된 거고 즉위해서 효종이 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상식, 제가 효종대왕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효종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종대왕은 다 그렇죠. 익히 그 이름이 익숙해. 그냥 아예 4글자로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맞습니다. 해. 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인조대왕 하면은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선조대왕 하면 또 욕을 먹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원칙상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 왕의 재위를 다 마치면서 승하한 왕들은 무조건 대왕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원칙입니다. 맨 마지막에 선조 무슨 대왕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 명칭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세종대왕만 우리가 대왕자를 붙여서 붙였기 때문에 세종만 물론 훌륭하죠. 그래서 세종만 대왕이 아니고
원칙으로 따지면 다 대왕이 된다. 네. 이 하나의 역사 상식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게 보면 어떤 그런 적자도 아니고 정통성에 좀 흠결이 있는 채로 왕위에 앉았는데, 근데 굉장히 또 북벌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왕권을 또 이렇게 어떻게 강하게 휘둘렀죠? 일단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가지고 따지는 신하들이 나타나면 무서울 만큼 엄벌을 내렸어요. 바로 한마디 상소라도 오면은 곤장을 때려 죽입니다. 우와. 그 왕가 사는 남자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 막 곤장 맞으면 죽는다고 막 하잖아요. 예. 실제 곤장 맞아서 많이 죽어요. 곤장의 크기가 제각각입니다만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예를 들면 100대를 맞은다.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당시 뭐 약도 없잖아요. 연고도. 네. 그게 이제 썩어서 다 죽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 시대 표현으로는 장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곤장 맞아 효종은 죽여버려요. 예.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예. 자, 그래서 신하들은 일절 이제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뒤에 효종은 이제 본인이 형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끌려가서 볼모살이를 했잖아요. 네. 그 치욕을 당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백성들도 많은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북벌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기득권 공신 세력들은 이 북벌론에 반대를 합니다. 왜? 괜히 청나라로 전투를 했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효종은 이 북벌의 기치를 내세우는 세력들을 등용을 해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송시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효종은 송시열을 등용한 뒤에 북벌에 대한 명분을 세우고 이후 실무를 다져 나갑니다. 예. 그게 바로 군사를 정비하고 북한 산성을 새로 정비하는 등 차근차근 북벌을 준비하게 되었죠. 근데 전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효종은 대동법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민생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 북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종은 재위 10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을 매우 넉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아는 숙종에서 영조, 정조까지 조선 후기 부흥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대왕 붙일만 한데. 할만합니다. 네, 효종대왕 하시죠. 그러시죠. 아니 지금 이제 오늘 들을 얘기는 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녀는 몇이나 뒀나요? 일단 효종은 왕비였던 인선 왕후 덕수장 씨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 6녀 1남을 낳았어요. 예. 딸들부터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비하고 사이도 좋았죠. 네. 7남매를 낳았으니까. 네. 그리고 후궁이었던 안빈이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예. 옹주였죠. 그래서 모두 7녀 1남을 두었어요. 딸바보일 뿐 아니라 딸부자였죠. 오직 아들은 하나. 그 아들은 나중에 현종이 되었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첫째 딸. 네. 첫째 딸이 참 그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예. 저는 물론 아들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첫째 딸이었던 여인이 숙신공주라고 하는데 네. 참 불쌍했던 공주입니다. 아니 왜 엄청 예쁨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숙신공주가 바로 병자호란 발발 1년 전에 태어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인 겨우 3살 때 아버지 복림대군과 어머니 덕수장 씨가 큰아버지 소현세자 내외와 함께 심양에 볼모로 끌려갈 때 엎혀서 갑니다. 그때군요. 이영만리를 엎어서 가요. 그때군요. 얼마나 또 날씨도 추웠겠어요. 결국 3살의 어린 나이에 심양으로 가던 도중에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아버지 복림대군과 그 어머니 장 씨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짐작이 가죠. 그러면 그 뒤로 태어난 공주들도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습니다만 예. 막 외적인 위협이 많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예. 일단 그 다음으로 태어난 공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효종의 딸들은 다 숙자가 붙어요. 수관, 숙명, 숙휘, 숙정, 숙경공주. 예. 그다음에 옹주 하나가 유일하게 숙령옹주였습니다. 예. 그리고 공주들의 이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성운왕후 청송심씨처럼 뭐 계속 10년 애를 낳고 동안. 그런 거예요. 왕비하고 금슬이도 매우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효종은 또 자신의 공주들을 매우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숙명공주와 숙희공주가 11살과 겨우 9살 때 빨리 혼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빨리요? 보통 평균이 13살 때 혼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딸들은 11살과 9살 때 같은 해에 빨리 사윗감을 골라요. 왜 그렇게 빨리 했을까요? 바로 청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예.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이제 정벌하면서 대륙을 석권하기 전입니다. 예.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에요. 게다가 이제 청나라는 왕으로 즉위한 효종이 북벌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오랑캐 청나라가 이걸 조사하겠다라고 칙사를 보내요. 게다가 청나라는 이제 칙사를 보내면서 조선이 이제 청나라를 뒤를 못 치게 하려고 우리랑 사돈 맺자. 유럽은 그런 게 좀 흔하잖아요. 예. 그래서 효종의 딸을 내놓으라 그래요. 바로 청나라 섭정왕이었던 도르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효종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다소 좀 굴욕적인데 이 딸 사랑이 지극했던 효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효종은 오랑캐에게 자신의 금지옥엽 딸을 절대 줄 수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딸이 겨우 2-3살밖에 안 된다. 2-3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대신에 종친의 딸 중에 한 명을 공주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 여인이 16살이었던 이애숙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의순 공주로 봉해지고 나서 대신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러게요. 그래도 효종의 그 고심한 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딸들과 또 조카였던 소현세자의 딸들도 있습니다. 예. 그녀들도 안 보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신하들의 딸을 골라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명령하면 예. 왕이니까. 그래도 또 일반 백성이나 일반 신하들의 딸이 아닌 종친의 딸을 한 명 골라서 예.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11살과 9살 숙명과 숙희 공주를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나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사윗감부터 고르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혼인식부터 빨리 하자. 예. 안 그러면 또 청나라가 알게 되면 간첩들이 고자질해가지고 이 소중한 딸을 뺏길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숙명공주가 11살 때 남편이 골라지는데 부마라고 하죠. 네. 바로 10살이었던 청송심 씨 가문에 어? 우리 아나운서님 가문에 예. 심익현이라는 사람이 부마로 간택됩니다. 네. 그리고 동생이었던 숙희 공주가 당시 9살이었는데 같은 해에 또 동갑이었던 연일정 씨 가문의 정재현이라는 인물이 또 부마로 간택되었지요. 예. 그때가 바로 1650년 효종 1년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이렇게 딸들의 배우자인 부마들을 먼저 간택하고 혼인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2-3년 그렇죠. 뒤에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효종은 심양에서 형 소현세자 내외와 함께 한 7-8년 벌목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우애가 매우 남달랐어요. 그래서 형 소현세자의 딸들도 직접 삼촌인 자신이 사윗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효종이 참 이 신하들에게는 좀 엄했다면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인자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민해빈 강씨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네. 그중에 첫째 딸 경숙군주를 효종은 자신의 딸들과 같은 해에 네. 능성구 씨 가문의 구봉장과 혼인시켰어요. 네. 특히 이 경숙군주와 구봉장의 묘가 경기도 군포시 성정동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네. 군포 시민들은 아주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좋죠. 것 같아요. 이후 경숙군주의 동생들인 경령군주나 경순군주도 모두 삼촌 효종이 사윗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줬어요. 삼촌으로서 엄마 아빠를 모두 여의어버린 그렇죠. 이 조카 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왕인 삼촌이 직접 사윗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줬습니다. 네. 시집 보내놓고 더 보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막 편지를 많이 보냈다면서요? 그 중에 유명한 딸이 있습니다. 네. 숙명공주라는 딸인데 예. 시집 보내놓고 효종이 언문 편지 있죠. 네. 한글 편지를 딸들한테 막 보냅니다. 너 뭐하냐? 아빠 안 보고 싶어? 빨리 궁궐에 들어와. 네 남편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쓴 편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네. 이제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종의 딸 사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